목표가 처음에 임모해서 나중에 2주 남겨놓고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창작을 보는 거야. 우리가 임모는 목적이 아니잖아. 방법이잖아, 그죠? 공부하는 방법. 해서 창작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마지막 2주는 저 집중적으로 저 창작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걸리더라. 거기에서는 계속 임무야. 창작 임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이 드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고령자가 거기에서 걸린다. 거기까지예요, 그럼. 거기에서 되게 걸린다고. 까지가 무슨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거기까지인 돼. 거네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목표가 창작인데, 그죠? 네. 임무만 해놓고서 자기가 창작이라고 하고 우기면 안 되잖아. 지금 글씨가 어떻든가 다 떠나서 그렇죠. 떠나서 어원 정리를 하면 그렇잖아. 한문도 되게 보면 임무해놓고선 자기가 창작했다고 그러니 그걸 누가 내가 볼 때 그 작품이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임무에서 그 창작으로 다르지. 넘어갈 수가 없지요. 아이고. 젊은 애들도 사실 자, 천천히 내가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런 거 참아 막 이런 걸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저 임무에서 창작할 때 내가 또 다시 설명을 또 하고 또 중복될 수 있겠지만 미리 내가 말하는 거. 방학 동안은 내가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내가 안산에서 서실을 할 때예요. 그리고 저는 주로 안 가르쳐. 그리고 또 1학생이 집사람이 주로 하고 나는 나는 안 가르쳐. 사실 싫어 가르치는 게. 그래서 아무튼 그 국제도 되고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적으로 2달 있었잖아. 그래서 2달 특강을 했어. 또 마침 그때 도전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건 실험적으로 이런 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서 수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도전할 사람 준비할 사람들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봤자 8번이야, 그치? 8번 해가지고 그 실기적이니까 창작을 해서부터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달 안 배운 사람도 도전을 했어. 6개월 참 못 배웠어.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나중에 제일 창작다운 창작이 나온 거가 그 사람이야. 6개월. 물론 필력은 엉성하지만 그래서 도전에 특선했어. 나머지 기존 저기들은 거기에서 너무 그게 인입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처음은 4주 그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이 더 낫지. 자, 이거가 중국에서 수업이 똑같아. 어느 날 그 학생 녀석이 와가지고 학부 다녔거든. 씩씩거리면서 진수반이야, 진수반.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약발이 있어야지 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거기 수업들이 되게 작품들을 걸어놓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서로 이제 감상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적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 그지? 그리고 처음 단계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임무하고 그 다음에 저 창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임무할 때는 한국 애들이 훨씬 나. 그것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창작 단계 이렇게 가니까 걔들은 임무를 꼭 똑같이 안 하려고 노력해. 똑같이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하는데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내려고 노력한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야. 그네들하고서 내가 한번 술을 또 한번 사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건 안 챙길 거잖아요.
그건 왕이 집 거잖아요. 그거 내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누가 그런 얘기 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본체를 보고 거기서 어떤 다른 모습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래야지 임무 아닌 거야? 우리가 말하는 임무는 최하 단계를 말하는 거지. 그래 창작 같은 거 하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막 그냥 얘기하는데 어떤 한국에 뭐 저런 작품하니까 뭐 그냥 필력이 어떻고 아니면 글씨가 어떻고 뭐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때 열받은 거야. 그래서 아 선생님 뭐 그래서 한잔 사주면서 그 네가 왜 열받냐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럼 너도 해주지 하지. 말은 못하겠어요 선생님. 왜? 걔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해서 걔들 작품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대. 지금 이게 여러분들 현실하고 거의 비슷해. 내가 똑같다고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었지. 너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용필하고 결구다. 그럼 용필에서 쓰는 용어들은 되게 이런 거니까. 그럼 결구에서 쓰는 용어들은 되게 이런 거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 책에도 거기 있으니까 요것만 지금 중국어로 달달 외워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인가 뭐 한 보름 지나가지고 아 선생님 오늘 제가 산대. 왜 그래? 제가 개 깨놨어요. 말이 늘은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전에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 걔들이 벌써 보는 눈과 이런 게 다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필력 같은 거 그런 거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사났다니까. 근데 딴 사람도 인정을 해. 우리 학생들이니까 뭐 시샘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네들은 나한테 옛날에 그 계속 이렇게 인모만 배우고 저렇게 했었으니까 거기 아마 습관이 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은 3, 4개월 배웠는데 그것만 배우고 이제 내가 새로운 걸 그 이론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네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한글 썼던 정선주가 제일 낮게 나중에 변모될 수 있는 거가 바로 그런 모양이야. 물론 필력이라든가 엄밀히 따지면 부족하지. 근데 그건 부족한 걸 지가 메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고 그랬었잖아. 다녔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올 때마다 글씨 보여주고. 그러니까 걔가 졸업 전할 때 그랑프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몇 개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만 바꿔지면 단숨에 되는 거야. 문제는 생각을 못 바꾸는 거야. 다 버려야겠다. 생각을.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인식 전환을 못 하는 거야. 어렵지. 인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다 잊어먹으라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맨날 말해주고 맨날 설명해줘야 돼. 인식잖아요. 그럼 오늘 저 전절까지 여기 저 제한 분자까지 다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저 작법과 작품 분석이야. 그리고 오늘 할 거는 그렇죠. 제가 보내줬죠 그거. 네. 김기승. 이 사람들 거니까 내가 옛날에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봐 이거 내가 그 학교에서 옛날에 그 칼라를 한번 뽑아놓은 거야 지금 12사람 들었어. 여기 다 똑같아. 아 이게 또 하지도 마 그냥 그런 거 자꾸만 하지 마 그냥 뭐 그걸 다 우리 어디 있지 않아? 다 있는 거라니까. 있는 거 크게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뭘 주기가 싫어.
그럼 꼭 뭐 달라 아니고 뭐라고. 여기 다 있어. 다 줬는데 뭘. 자, 원고 김기승 이제 한글이니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해봐. 싫어? 그것도 내가 저 다 얘기를 해놨었잖아. 네. 얘기를 뭐 한마디라도 해야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뭐 일단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서유한 선생님 그래요? 그렇지만 앞에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글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 김기승 여기 작품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것도 다 미리 보내줬잖아. 네. 거꾸로서부터 얘기해봐요. 짚어서부터 얘기해봐. 아유 감히 물어보면 근데 어디 거기에 과미가 왜 나와 처음에? 저는 처음에 한번 큰 글씨에 이렇게 비백이 있는 거를 그냥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까 막 그런데 오늘에 좀 알았어요. 근데 김기승 선생님 한글 회계도 그런 오늘 배운 제한동작 여기도 다 들어있는가 봐요. 뭐가 들어있어? 대한돈좌 응? 이 회계도 김기성 선생님 회계 끝이야? 획 속에서 응. 쉼없이 획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꼭 피렉이라고 그러세요. 필액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획을 만든다는 거에서 저는 좀 확실히 알았고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백을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절필을 하는 건가? 막 그렇게 의문스러웠는데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다음 원국 선생님 그러고 글씨 자기가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 다음 사람이 넘어가. 네. 안 그러면은 존중을 끝까지 해줘야지 되잖아, 그지? 또 원국 선생님 글씨는 전서하고 예서 PD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씨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한글이라고 하면은 뭐 명사, 대명사, 조사 구분 없이 똑같은 글꼴로 대부분 많이 썼었는데 선생님은 그 조사 구분을 좀 하시고 크고 작고 강약 대소의 그거를 변화를 많이 주었고요. 여기 선생님께서 설명해 놓으셨듯이 모음 2가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저 머리를 점을 찍은 다음에 힘을 빼고 중봉으로 내려 그어서 수필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모음 2의 끝부분 처리가 다음 글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수관계가 이루어지게 쓰셨어요. 주고받는 관계가 호응. 그런 특징, 호응관계, 그렇죠. 호응이 이루어져
진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뭐야 기운 생동하다. 아까 여기 선생님은 그러니까 호흡 같은 거는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게, 그죠? 네네 글자 끝과 머리 지금 다음 이런 글자의 거, 끝부분 네네 거기에서 이루어졌고요. 매우 기운 생동하고 또 선생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군하는 군대 북소리 북치는 소리 그런 모습들이 연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탑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탑봉. 탑봉.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필액 용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 용필에 나와. 네. 여기 내려붙게 할 때 위에 이거를 탑봉. 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필봉을 걸타는 거야. 걸다 앉아. 그러니까 우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주는 거. 네. 그 한문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연결 이렇게 하는 거. 호응을 이루고 저기 하는데 그런 걸 탑봉이라. 탑봉. 그러니까 이 탑봉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문 이런 거 같아도 처음 쓸 때도 한글도 마찬가지고 처음 쓸 때 꼭 위에 글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걸 전선이 탑봉을 하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탑봉이라. 아, 그러니까 그걸 탑봉이라는 걸 이렇게 딱 쓰면은 딴 사람들이 모른다.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 그게 자꾸만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모르지 약오르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마지막 필액을 또 다음 첫 글자에서 타가지고 올라가는 그대로 그걸 해석을 해서 써주는 탑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 거는 메모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또 그다음 김기순 선생은 이 기피를 할 때 그냥 어디서 커다란 벌덩어리 하나 탁 떨어뜨려듯이 탁 점을 찍어 놓고 시작을 했어요. 모든 글씨가 필력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고 그걸 그냥 전법이라고 그래. 전법. 예, 그 전법에서 그런 특징이 보이고요. 그게 지금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가 점을 찍었다 해서 점법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전법을 많이 쓰는데 전법을 몰라. 전법을 처리하고 그냥 그 전법에서 밑으로 연결한 거야. 밑으로 내려보는 거는. 그러니까 전법이야 그게. 네. 기피를 할 때 그 전법을 한번 콕 눌렀다가 다시 들어서 다시 또 이제 내려긋는다거나 가로로 또 가로획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행피를 그러니까 곧다 했고, 아까 써먹은 제한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예. 거야. 그럴 때 예, 아까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한을 그럴 때 써먹는 거야. 그리고 그 수필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그 다음 필획을 바라보고 수필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씨 그 크고 작음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는데 이게 의도적이었겠지만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게 너무나 규칙적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까 김포 여사님이 어떤 예. 조사 문제 그런 거 예.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필력이 그냥 그 고르게 굵기가 고르게 나간 부분은 그 전서의 느낌이 있다는 말이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보이죠? 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 예서필법이야. 네. 전서필법은 약간 그 끝에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예서필법처럼 딱 끊어버려. 그런 게 보이고 또 그 뭐라 그럴까 한글의 특징에서 보이는 그 이모음을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당신 자유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떤 이분도 역시 그 한문을 많이 썼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원곡 선생님 여기 작품에서 보면요, 앞에 분들이 다 저기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모음이 굉장히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법이 강조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글씨와 글씨 그 강약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저기 뭐 를자를 이렇게 보더라도 조금 변화가 있이 표현하신 거, 그런 게 눈에 보였고요. 그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 여기 그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네. 말로 설명을 말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앞에 리을은 좀 강하게 시작한 반면에 그 옆에 세 번째 줄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하게 리을이 시작돼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 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리을이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는 요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됐었지만 네. 이것이 만약 이렇게 종성으로 똑같은 종성이지만 여기에서 받아섰을 때는 앞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다 있어서 이것이 크기와 이런 것이 각도를 달리했다. 이렇게 뭐가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야지 얘기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그것까지는 못 느끼고요. 지금 내가 말이 맞죠?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봐 이렇게 해서 음. 지금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재미 있으려나? 눈이 달라지잖아. 눈이 달라질 때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아니 앞에 분들이 뭐 설명을 너무 다 자세히 해주셨고 다음에는 다 좀 먼저 동감합니다. 해.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그냥 사실은 한글인데 한글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한글 모양이니까 한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이 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 하나는 항상 가늘게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하자가 다음 줄에 나오는 거는 꼭 크기가 틀리게 쓰셨어요. 여기 하자만 첫째 줄에 보더라도 밑에 미워 하 가늘지요. 둘째 줄에 하자가 굵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자가 사랑하여라는 가늘어요. 요거까지 다 생각하셔서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겹쳐질 때도 하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하나는 굵게 쓰고 하나는 가늘게 쓰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생각하신 것 같고,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대비의 변화, 같은 자도 그렇게 강약 대비의 변화를 줘서 대비의 그 대비의 변화. 전체적 변화를 꾀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좀 다르죠. 똑같은 얘기죠. 강약의 대비를 통해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비요? 대비, 강약의 대비. 강약의 강약 대비. 대비를 통해서. 강약은 아는데 대비가 대비도 강약. 한자로. 강약 대비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강약의 대비를 강조하였다. 통해서 통해서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 변화를 나타낼 때 항상 그랬었잖아. 제일 그 내가 얘기가 거기도 나왔지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돼. 대소, 강약, 경중, 그리고 비수 이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 대소, 강약, 경중, 비수, 파리하고 강약, 살충. 경중, 비수. 그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글씨가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 전부 다 보면 글씨가 일정해. 자기가 열심히 쓸수록 더 그래. 잘 쓸수록 더 그래. 그 자기는 변화 줬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결국 놓고 보면은 그게 안 나타나. 대소, 강약, 경중, 비수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작품은 그런 아까 같은 거라도 강약의 대비를 통해서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면서 굉장히 똑같은 말이라도 되죠,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쓴 듯 하면서도 엄청 섬세하다. 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보다는 말을 뗐다는 거가 난 상당히 고맙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것도 내가 강요를 안 하면 절대로 얘기하는 거야. 한국 사람 입은 더럽게 뭐 쓸데없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아마 보지만 간판이나 뭐 이렇게 많은 분야에 활용했다. 좋은 말 같아, 나쁜 말 같아. 나쁜 말. 그럼 여기 근데 나쁜 말이라고 내가 안 했잖아. 예를 들어서 물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필력은 마치 단조가 아닌 장조 음악의 2분의 1박자 2분의 1박자는 어때? 전부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다르지? 네. 이 박자 전혀 없어. 강력. 그러니까 이거는 간판에만 쓰는 거야. 그런 내용이라고 내가 씁니다. 그걸 캐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전혀 딴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글씨는 안 쓰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 얘기하면서 거꾸로 넣죠. 앞에 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얘기해. 나는 개인적으로 일준 선생님의 일준 기념관 옆에 이렇게 보면 정읍사 있잖아요, 그죠? 정읍사가 대표적인 작품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더 공채 쪽도 좋은 작품도 있고 다 등등 다 있지만 그 선생님의 모든 걸 잘 나타낼 수 있는 글씨는 바로 그거지 않을까.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 또 실은. 그것도 국화문 혼용도 돼 있고, 그죠? 그게 저 정윤보 선생님이 저 서문도 썼고 그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모양새야 무슨 뭐 저 궁채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예쁜 것도 많이 있고 다 나도 많이 봤었지만 그래도 그 작품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누구 막으라면 대표작 이런 거를 꼽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안목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그래. 다 좋은데 그걸 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죠. 난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전시장 갔다 왔어.
내가 전에도 꼭 전시 갔다 오면 내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 뭘 봤냐? 그 중에 뭐가 좋냐? 내가 꼭 물어봐요. 다 좋던데 아무 그럼 다음부터 가지 마. 그 생각 없이 뭐 하러 가? 화학교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제대로 얘기 안 하면은 난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게 틀리든 맞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었잖아, 그죠? 개인 기호인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 늘 수정해 나가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르는 것이 오늘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안목이. 그렇지만 어제는 왜 그랬었고 오늘은 왜 그랬었고를 차이점을 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 그런 거가 있을 때 비로소 글씨가 발전이 돼요. 자기 글씨가. 제가 꾀하는 목적은 자기 글씨 발전이야. 그렇지 않으면 발전 없어요. 똑같아. 어제 글씨 오늘 글씨 똑같아. 기분에 따라서 뭐 좋고 나쁘고 그러는 거지 아무런 그런 발전이 전혀 없어. 똑같아요. 10년 전 글씨랑 똑같아. 그건 뭐가 없어서 그래? 인식의 변화가 없어서. 인식 전환. 얘기해보세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기 앞에 서도 다 그런 거 필요 없는 얘기고. 저기 이 글씨는 대체적으로 조금 납작한 모양이 좀 짙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강약이 굉장히 강한데도 이게 잘 어우러진 거 보면 이 선생님이 그 쓰신 그 표현하신 방법이 굉장히 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잘 어우러지는 그 면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요거 조절을 너무너무 다 잘하신 거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획이 굉장히 가늘면서도 튼튼한 느낌. 그러면서 선이 튼튼한 건 아니고 굳세. 가늘면서도 선이 이렇게 굳세. 조금 굳센 느낌. 굳센 느낌이 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기 선이 어눌한 것 같은데도 선하고 피력하고 다른 거가 네. 선은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의 복도가 들어있으면은 피력이야. 그러면 피렉이라고 설명을 해야 아까 내가 되네요. 그러니까 선이라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선의 예술이다 이것은 말이 안 돼. 피력이지. 아까 이거 피렉. 그 피렉이 그냥 피렉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좋아? 그냥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어우러지는지 그게 너무 신기해요. 뭐가 어우러져? 어우러진다고요. 글씨마다. 뭐가 어우러져?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짧고 길고 이런 표현을 하신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쓰는 이런 표현하고는 참 많이 틀린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한 거 보고 또 일조선생 걸 보면은 이게 더 조금 지금 이 현대적인 감각보다 더 좋은데 할 때가 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되게 보니까 지금 이 필에게 뭐라 그럴까, 강한 선, 강함. 그럴 때는 조금 이 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조금 선이라고. 네네, 피렉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면은 붓글씨 같아요. 붓글씨는요, 붓으로 쓴 글씨는 다 붓글씨예요. 옛날에 내가 어디 공포인가 뭐 해가지고 뭐 강의 나오라는데 끝에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보는데 그것도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겠지.
어린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붓으로 막 이렇게 썼었을 때 그것을 서예라고 볼 수 있냐? 근데 그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왜 그러냐? 용어를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붓글씨다. 붓글씨. 붓으로 쓴 거는 다 붓글씨고 거기에 좋고 나쁘고 왜 따지냐? 다만 거기에 법도가 선에서 일반적인 것은 선이고 선에서 법도가 들어있어서 그 법도를 통해서 자기의 성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회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감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회가라고 그러고 아까 같이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걸 선서가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대소석방이지. 이렇게 하고서 이름을 달리하고 명칭을 달리할 뿐이지 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그 용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넌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어우러지냐 어우러지는 거를 한 글자에서 자연히 어우러지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위아래의 그 조화를 제대로 이루느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어우러지는 거는 뭘 하고 어우러지는 거야. 한 글자에서 어떤 초성, 중성, 종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위아래 맥락에서 좌우와 이런 거에서 협동적으로 잘 그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루어진 조화를 이룬 것이냐 이런 거가 잘 어울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답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나면 조금 시야를 좀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좀 넓게. 용어를 지금 잘 모르니까 말을 잘 못. 그러니까 내가 권유해 주잖아. 자꾸. 그리고 평소에 그 질문도 안 하잖아. 아까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말할 때 고쳐 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고쳐 주는 때 이런 거가 기억을 하면 이건 굉장히 상당히 좋은 거야. 아까 몇 개 해줬잖아. 오늘 같이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 만약 수업 끝나고 6개월 뒤에 용어와 이런 게 미리 달라질 거라고.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6개월 지나서 그걸 이렇게 만약 지금처럼 그런 용어를 많이 일반적인 인사동 용어처럼 그렇게 쓴다. 그거는 학습의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많이 아까 같이 책도 좀 보고 내 거 그런 걸 자꾸 해서 용어를 외우고 내가 지금 여기 그 써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보면 이런 거에서 쓰면은요. 내가 모르잖아. 감상. 적어두고 내가 보내준 거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학생들 처음에 그 말 못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대학원 아니 그 학부 학생들 그걸 내가 의료연구 특징 뭐 이런 거 다 해주니까 나중에 그거 외워가지고 자기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참말이 있어야지 거짓말을 하거든. 거짓말을 너무 잘하면 나중에 진짜 같아 그게. 내가 보면 창작이 그거야. 창작은 진짜 같은 거짓말이 돼야지 창작이야. 창작이 처음에 창작은 어설퍼 거짓말이 탈로가 나. 근데 나중에 진짜 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진짜 같은 거짓말이 됐을 때 창작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려면 노력해야죠. 사기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특히나 카사노바 같은 거는 더 열심히 노력해. 내가 이 여자한테 얘기한 거 다 기억해야 돼. 여기 기억해야 돼 이거. 안 그래? 그래서 지나갈 때 근데 뭐야? 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마찬가지로 이 용어 이런 걸 기억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거가 같이 공용할 수 있고 아까 같이 막 이렇게 한참 말을 설명해도 예를 들어서 강약의 대비를 통해서 변화를 주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오지. 그 선 같은 거 하지 말고 필해. 딴 사람 그러면 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차별성을 느낀다. 그 사람은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 획도 획이라는 거 없어. 필획이지. 그치?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이렇게 구사할 때 품위가 나와. 오케이? 네. 좋다. 그 일중 선생님 이 글씨는 혼서 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문은 필액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한글에서의 판본체는
굉장히 좀 피력이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글씨의 중심이 아까 뭐 중궁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중궁이 한글하고 한문하고 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문 피력보다 한글 피력이 획수가 적다 보니까는 좀 약해 보이는 거. 바로 그거야. 아까 네. 보면은 예, 한문이 강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내가 보면 강하게 쓴 거 하나도 없어. 예,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이 황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일곱, 줄만. 여덟, 아홉, 열, 쫄만. 열하나잖아 획이. 예, 요거 획이 열하나인데 물자가 획이 많다는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열 같은 거는 소하면 하나, 둘, 셋. 그렇게 안 돼. 획수만 다를 뿐이지. 예. 획수가 많으니까 먹이 더 많았을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꽉 보이는 차네요. 거지. 네. 획의 굵기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똑같아. 근데 약하게 보인다는 거. 그렇지. 예. 그건 그 필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강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예. 일부러 한문을 더 이 사람은 크게 강하게 쓰고 그런 적은 없어. 여기 글씨 보면 똑같이 썼다. 근데 예, 느낌만. 네. 똑같이. 썼어. 첫 줄에는 좀 강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뭐저 조금 먼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말씀을 하시다가 만 것 같아. 더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이 있는 또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또. 아니요. 끝났어? 뭘 얘기했다고 끝났어? 뭘 얘기했다고 끝났어? 참 내가 좀 야속하죠. 그냥 넘어가도 금방 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진짜 야속하시네. 근데 그거가 지금은 조금 괴롭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누가 여태까지 여사님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칭찬, 인정 절대로 받지 말라고 했었죠. 나도 못하니까. 근데 나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은요 나가면은 달라게 보여. 제 앞에서 인정받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한마디만 더 해.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라고. 한마디만. 한국말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한글에 그 자음하고 모음이 있잖아요. 딴 한본체에서는 그래도 모음이 그래도 약간은 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음이나 자음이나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승준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글씨가 더 납작한 느낌을 더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딱 느낀 것은 필액 중심의 글씨예요. 그러니까 필액이 적거나 그러면은 글씨도 이렇게 납작하고 작아지고요. 그 공간을 차지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좁고 작고, 그리고 필액이 많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필액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흙과 백이 아주 고르게 분포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행간도 보면은 행간과 행간 사이가 아주 그냥 칼로 자르듯이 거의 일정하게 배치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한글은 판본체라 그러고 뭐 한자는 뭐 예서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굳이 이게 예서를 따라간 한글인지 한글을 따라간 예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용화가 잘 된 글씨라고 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감보다는 행간이 좀 나타나죠, 그죠? 예, 행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마지막 줄 중간쯤에 원근 선천을 일안에 국어보니 이제 이 부분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에 쓴 그 한일자나 그 위에 쓴 그 를자나 또 그 중간쯤에 보이는 뭐 글소자가 조금 획수가 좀 인크가 뭉쳐 보이는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획수가 많아도 먹물이 이렇게 뭉쳐 보이지 않고 아주 무르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또 제가 중간에 또 말해서 좀 뭐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가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러고 또 하나는 말할 때 가부를 얘기 안 하는 거지, 그지?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아니 어떤 물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야. 다만 이 작품을 어떻게 작품을 읽느냐, 작품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 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여기 한자에서 그 파인 부분은 예기비도 있고 해서는 파임이고 네. 예서는 파체계. 파책 부분은 그 예기비 서품도 있고 또 조전비 제가 볼 때 조전비 서품도 들어 있어서 그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들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일동생 예서는 그 조전비 물론 조전비품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제일 가는 거가 그 예기비하고 네, 장천비의 짬뽕이에요. 주로. 장천비는 주로 이제 방필이 어쨌든 그런 형태야. 네, 네.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가로와 세로의 필획에서 그 여기 부분을 여기 선생님 물론 여기 하셨겠죠, 그죠? 뭐 지면에 하셨든 공중에서 하셨든 여기를 하셔서 쓰셨겠지만은 그 좀 날카롭게 처리를 하셨어요. 뾰족하게 골자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뾰족하게 그 기역에서 입봉이 굉장히 뾰족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어떻게 노봉으로 쓰신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나타나겠죠,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근데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섞인 것 같아요. 몸 이 부분에서도 그 여깁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좀 굉장히 그 큰 것도 강약이 있고 안 한 두드러지게 것도 있고. 변화를 주셔서 그게 뾰족하게 느껴나가는 것도 있죠. 미자 같은 거 머리거든요. 그런 게 특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좀 아까 롱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공의 장봉의 개념을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여기 평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거꾸로 들어가서 평평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기본이라고.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공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공창이라는 거가 있는데 공창이라고 하는 것은 붓을 위에서 공중에서 휘두르는 거야. 휘둘러서 여기가 탁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미 아까 여기 다 된 거야 이렇게. 공중력이 공중력이 편. 그걸 공창이라고 한다. 공중여기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그걸 공창이라고 그래. 공중력이 그게 참
용어예요. 네. 그래서 용어가 참 많이 알으면 굉장히 좋아. 내가 그 용어를 알으면은 딴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지. 그럼 아까 같이 쓰는 표현을 두 가지라고 그랬었잖아. 공창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공중에서 뭐 붓을 휘두르거나 역입한다, 이렇게 공중에서 역입한다는 거, 붓을 벗어 공중에서 이렇게 휘둘린다고 하면은 그냥 그게 되는 거, 꼭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 표현에 그 옛날에 그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그 솔개가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목표물을 향하면은 날개를 탁 접고 쏜살같이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따라서 우리가 쓸 때 공중법을 많이 이렇게 한문에서 이런 거가 나와줘야지 돼. 그렇죠. 안 그러고 되게 쓸 때 그냥 벌써 종이에다가 되니까 아무것도 힘이 안 받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붓이 이렇게 탁 됐었잖아요, 그죠? 탁 돼서 딱 됐다. 장봉이 아니에요. 장봉이. 이건 고급 장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아까 같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어떤 경우는 분명히 표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딱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종류가.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장봉 종류도 따지면 굉장히 많아. 그게 다 용필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공창 이런 거를 많이 쓰고 그러면 글씨가 노련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 서력이면은 공창 많이 쓸 거라고. 그런 걸 뭐 아마 그 여러분 학생들이 배울 때, 선생님 이거 뭐 여기 빼요? 아니면 무슨 따지는 거가 말하는 거가 우스운 거잖아,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연결해서 막 나갈 때 붓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붓이 떠서 이렇게 나가잖아. 이미 이거는 역입이 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꼭 지금 뭐 따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한글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필수. 그러니까 제한이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자연히 이렇게 다 중복이고 장복이 다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런 게 강하니까 이걸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지. 이거를 컸다 뭐 작았다 뭐 마음대로, 그죠? 그것뿐이라고. 그다음 또 다른 거는 그렇고요. 곰은 아래아자를 그 주변의 그 공백에 의해서 그 자음의 모음의 위치, 모음이죠. 아래아자가 모음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네요. 조금 안쪽으로 했다든가 바깥쪽으로 했다든가 그렇게 쓰셨고,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해서 무슨 느낌이 들어가? 많은 연구를 한글 연구도 많이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하죠. 네, 변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었죠. 그 형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형태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뭐라고? 자태. 이해가 돼요? 네. 형태는 이런 건가? 형태야. 형체. 이건 자태라고. 이거야말로 자태. 아까 그런 거가 자태가 나타나는 거야. 똑같은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그건 자태죠. 이제 왼쪽으로 그러니까 가서 자태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렇게 하면 딱 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유식하게. 유식한 거 전혀 아니잖아. 되게 무식하게 한 거거든요, 제가. 네. 기억에 남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까 내가 분명히 했잖아. 형체는 그냥 멈춰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표정이 나오는 거는 자태야.
자태는 이미 자태 자체가 변화예요. 그러니까 자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럼 되는 거지, 그지? 변화가 있어야지 생동감이 나타나니까. 7번째 줄에 밑에 은석이 의하고 범중의 청덕. 하여튼 7번째에 땡땡이 있잖아요. 그 윗글자를 강조 똔똔이에요. 똔똔이. 네. 근데 이 하자하고 너무 가까워서 마음에 안 들어? 감에 마음이 안 들지만 하여튼 조금 그런 건 변별력, 본인이 마음에 들게 하시고.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했고요. 지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응? 하에 너무 가깝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저 여사님은 좀 아름답게 하세요. 조금 이제 이게 땡땡인데 변별력을 좀 하자고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여사님은 아름답게 그렇게 하시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엄한 느낌. 한 선생님이라고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일중 선생님 이런 서체에서 하나 불만인 것이 여기 강감찬 이렇게 사당 기념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비가 한글 이런 서체로 써 있어. 한글로만.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 드문 거야. 전부 다 이게 궁체식으로 써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다가 그거 항상 좀 잘 보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그게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글씨. 무슨 뭐 이런 가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딴 것보다도 좀 이런 거 나타나셨을 때 이런 거가 낫지 너무 이게 가버리더라고 오른쪽에 이런 게 그러니까 가니까 여가 밀집이 되고 여가 좀 남아. 그래서 내가 이걸 창작을 할 때 보면 이거가 조금 3등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초성이 가로 피력이 길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초성에서. 덕인 것도 있네. 딴 것보다 다 가짜 아니 무슨 뭐 이런 나짜 아니 뭐 니자. 너 너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 생각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영 바보같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호태양 그때 썼을 때 그런 거가 나는 굉장히 어려웠었어. 그런 걸 내가 보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3등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 선생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난 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글씨가 문할 많아. 거가 아니지. 그러고 저 이미 가셨거든요. 물어볼 수도 없어. 근데 그런 거가 많이 좀 특징이 많아. 특징인데 잘못으로 난 보여지더라고. 왜냐면 균형이 안 되니까. 다른 것보다 그게 유달리 한 봐봐.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야.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근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는데 그게 날 항상 보면 눈에 거슬렸어요. 그 요즘 그게 더 멋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랬다고. 근데 차라리 요 정도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예자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길잖아요. 너무 자음이 길.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게 만약 가짜였으면 이렇게 썼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칸 먹고 이렇게. 근데 지금 저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그러나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절대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재밌지 않나? 그 다음 누군가? 김웅현. 해보세요.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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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시키기 전에 알아서 그냥 자진 랩사 어차피 다 들어갈 건데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세종어제 훈민정 이 묵음이 있잖아요. 묵음 새의 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묵음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어를 표시하기 위한 묵음이라고 들었는데 한문하고 같이 이렇게 써야 원칙이라는 어느 국어 선생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무슨 말이죠?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 네네. 선생님, 나는 몰라. 아니 여기 이제 나는 모른다고. 종성 말씀하시는. 아, 그다 무슨 말 뜻인지 알았는데 나는 모른다. 됐죠? 나는 몰라. 여러분 알으면 대답해 주세요. 요 질문. 그게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얘기해봐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썼는데 첫 부분을 딱 보는데 생종엉쟁 훈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종엉쟁 훈민정은 내가 큰 소리를 읽었더니 막 꼬집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지만 나도 확실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좀 더 연구해볼 문제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게 얘기를 끝냈어요. 저는 이응이잖아요. 종성의 이응에서 이 꼭지점이 있고 꼭지점이 없고가 있고 달라요. 예, 있으면은 물론 예, 그건 문과가 아는데 있고, 예, 문과가 그건 있으면은 예, 없으면 저도 문과가 그것은 없는 아는데 이게 물론 부분인데. 발음 비유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이것을 서예 작품으로 표현할 때까지 넣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원문 이제 그대로 넣으니까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작품 감상하고 그거 상관 있어요? 아니 나한테 모르던 거라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난 모른다고. 네. 내가 모른다고 할 때는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그래서 난 모른다고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누가 내가 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말이 지금 전파가 될 수 있거든. 그러고 걷다가 꼭 뒤에 광로복이 그랬다더라 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안다고 그랬었는데 난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감상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야. 서예 감상하고. 한글 쓰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그냥 많이 읽어보고 보고 써도 보고 했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감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려워서 뭐 뭐라고 여기다가 근데 지금 다 보면 맨날 어렵고 모른다고 막 그러는 거. 쉬운 거는 뭐가 쉬운가? 그리고 아는 건 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감히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지금 요 글씨하고는 글씨를 말하라고 글씨. 이걸 한본체라고 그러나요? 정통 한본체라고 그러나? 훈민정음체 응?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요 체를 아, 그러니까 글씨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차가 있다고 치고. 저도 그래서 아까 얼머버리고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고체라고 할까 판본체라고 할까. 판본체 같은 경우는 판본을 하기 위한 저거니까 서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고체라고 한 거는 일준승이 처음에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정음체 얘기도 나오죠. 등등 그거는 나중에 제가 네. 아, 있어요. 네, 커리큘럼. 나와 있잖아 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글씨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그런 얘기야. 글씨에 대해서 저는 한본체인지 뭔지 잘 모르고 배우겠어요. 끝이에요? 네. 또 다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여초선생 같은 경우는 예서 관객도대왕 호태왕비 그게 그런 교재도 선생님 교재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좀 온화하게 쓴 물론 여기 앞에 한글과 판홍 고체와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의 당신의 필획보다는 좀 온화하게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장봉 그 필획을 감추어서 감아서 집어넣는 장봉의 필획을 쓰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초 선생님의 그 보편적인 그 한문 작품이나 에서 느끼지 못했던 좀 부러운 그런 필획이 여기서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그 일중생 같으면은 아까 그 기억 같은 경우 있었죠.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을 거라. 그렇죠. 네, 맞아요. 가운데 점 있는 네, 부분까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3등분이 좀 됐잖아. 그래도 어떻든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 대개 보면은요 일종 선생님은 요 가운데 중점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선유로 실획으로다가 표현을 했고, 여초 선생님은 거의 점으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서로가 뭐 어떤 그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럼 또 그런 거하고 서체하고는 전혀 어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다음 네, 일단 이 작품은 이제 앞에 그 일중 선생님 작품하고 이제 앞에 바로 해석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일중 선생은 이제 필획의 중심이 되어서 그런지 글씨 자간 이런 간격이 글씨 크기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요. 뭐라 그럴까, 일정하지만 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여초 선생 작품은 그냥 네모칸 안에다가 꼭 뭐라 그럴까, 한본체죠. 그 금속 활자처럼 그렇게 공간을 정확하게 차지를 해서 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일종 선생님은 자연의 변화가 더 많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연의 대소, 뭐 장단 이런 변화가 더 많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훈민정음 책은 한문의 경우는 해서체로 쓴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호태왕비를 그대로 갖다가 이용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판본체하고 잘 어울리는 서체가 돼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정갈하게 칸을 맞춰서 뭐라 그럴까 그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했었을 때 서해적으로 보면은 성정은 덜 나요. 그러니까 이 여초 선생님은 여초야 호가 맞아. 네. 처음처럼이야. 이 양반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처음처럼. 뭐 했습니까? 임모해서 팔았어. 임모책 팔았었잖아. 처음처럼이야. 그러니까 이 상관은 법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작품 해서 일준 선생님은 작품을 했었지만 이 양반은 작품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내 말이 굉장히 냉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도가 너무 지나치게 저기에서 지킨다 그러면 작품 안 해. 일준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잖아. 같이 비교해. 그러니까 사회 보복과 교육 쪽에서는 큰 의의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약 그대로 해서 아까 같이 칸에다가 넣고 마치 아까 활자 시계 이런 식의 저렇게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고 천자문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엄밀히 말했었을 때 예술적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 근데 하나 의의가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유 글씨인 호태양비와 이런 거를 해서 같이 저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체를 보급시킬 수 있고 장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이러한 역할은 충분히 된 것이죠. 그죠? 의의는 거고. 제 말에 좀 이의가 있습니까? 네. 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없어. 의의 많으세요, 그럼. 그보다 또 예. 이 호민정 이거 쓴 걸 제가 첫 그냥 볼 때는 참 단정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 한글 그 표현하신 거는 좀 전에 그 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크기로 해가지고 자간이라든가 횡간이 일정하게 띄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정리된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호태왕비하고 너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 호태왕비 자체도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제가 느낀 거는 사각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글씨체잖아요. 그게 이 한글의 판본체하고 그게 비슷한 맥락으로 해가지고 잘 어우러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뭐 딸이든가 짤이든가 그런 거 이제 겨자음 같은 거 있을 때 조금 표현이 좀 이렇게 왜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글씨가 보통 다 가로로 길게들 쓰는 글씨인데 여기는 조금 세로 그러니까는 옆으로 길게 느낌이 별로 안 드는 모양으로 쓰셨고 그다음에 이건 거의 정방향이잖아요. 네네. 정사각. 그렇게 쓰셨고 근데 보통 고체를 약간 넓적하게 조금 직사각형으로 쓰시는데 이분은 그렇게 쓰셨고 그다음에 이 글씨가 굉장히 조금 여성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실제 가보니까 좀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 아. 그 크기와 이런 비교해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몰라도 서예 작품 같은데 이거는 교과서 같죠 좀. 네. 확 떨어지네요.
그 우습게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 내가 말하는 대로. 자, 서유환은 내가 안 보내줬던가요? 서유환 보내줬나요? 네. 서유환. 저부터요? 예. 서희안 선생님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켈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어디더라? 행주산성인가? 거기를 갔는데 행주산성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켈리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아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새 눈에 되게 많이 읽는 진짜 킬리그시체처럼 그 뭐 중심이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게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왜 치읓이라든가 히읗 같은 거에 위에 그 점을 이렇게 따로 놔서 표현을 하셨다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성하고 이제 중성하고 종성하고의 그 리듬이랄까 그런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변화가 많은 글씨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뭐 앞서 보신 분들하고 비슷하고, 이분이 아마 서유환 선생이 이 한글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앞에서 나왔던 소전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글씨라는 것이 느껴졌고, 특히 판본체를 벗어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뭐 높이 올라에서만 보더라도 높자를 그 획수가 많음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긴 느낌이 들고, 또 이자는 세로로 겹쳐지는 획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납작하고, 또 올자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로 겹쳐지는 피력이 많아지니까 키가 커 보이고, 라자는 또 이자하고 올자의 그 중간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차지하였고, 특히 라자의 그 아 획은 아주 그냥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그 비슷하면서도 어떤 대비가 되는 그런 획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그 조형미가 낙관 찍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볼 때는 평보 선생님 글씨는 현대서예 같은 느낌이 많이 그 정통서예에서 현대서예가 뭡니까? 현대서예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서법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것도 아마 제 논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현대서예 논문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제가 그때 쓴 거가 있거든요. 나는 한중일 비교를 해가지고 썼고, 또 그
시작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까지 그런 걸 쭉 내가 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경기도 뭐 균형관 뭐 아무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가가지고 그때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었을 때 현대사회는요, 지금 아까 현대사회 그렇게 했었잖아. 아, 그 논문도 나중에 언젠가는 기분 있으면 줄 거야. 지금은 안 줄 거야. 근데 저 찾기가 나빠. 그 현대사회가 는 내가 볼 때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현대적 사고로서 현대적 사람이 쓰면 현대사회예요. 그죠? 현대사회가. 근데 그 현대사회라는 그 용어는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새로운 해석과 뭐 이런 거. 그럼 만약 이 현대사회가 50년, 100년 지나가면 그때도 현대사회가 되냐? 말이. 아니죠. 그럼 용어가 잘못된 거죠. 내 같으면 신표현주의라고 써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굳이 마저 한다고.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틀렸는데 나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아, 그건 그냥 내 혼자. 그것도 붙이면 말을 붙이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거기도 거기에 쭉 썼는데 거기에 뭐 현대 작가 몇 사람들 그뭐 포원 뭐 이런 사람들 뭐 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약 이거가 서해가 아닌데 회화다 그러면 내가 영역을 정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 신표현주의다 이렇게 했었으면 그 말이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거라. 내가 뭐 걷다 논문에는 써고 그랬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가 맞는 것이지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명칭이 옳은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더 전개가 필요하냐. 지금 내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아요?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 현대사회라는 단어를 현대 조용이라고 하면 되겠지. 현대적 조용이라고 조용감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현대적 감각으로 현대적 조용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현대사회 이렇게 하고 가지고 정하면 이게 현대사회가 되는 거야. 내가 보면 이게 현대사회가 아니거든요.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되면 나중에 분류를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서풍은 근문에 가까운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근문? 네, 금속. 아니 뭐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금문? 특징적으로 금성문도 안 나겠다. 금성문, 네, 그래. 금성문, 네. 그렇고 그러니까 금성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석기가 있다 그러는 거가 낫겠지. 금석기,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필로 서사했었지만 금석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죠, 그죠? 네. 또.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그 종성이 있는 글자와 종성이 없는 글자의 키 크기를 그러니까 큰 거는 키가 획수가 많은 거는 크게 종성이 없는 건 좀 작게 그런 구분이 대소 강약의 구분이 그러니까 대대소소요. 네, 큰 거는 크게 하고 작은 거는 작게 한다. 대대소소. 대대소소. 네. 그리고 대소가 아니라 대대소소. 네, 네. 대대소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용어로 설명해 주면은 네. 딱 기가 막히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용무용하고 나면 뭐가 반복어리 같아. 네. 근데 대대소소 딱 뭐 끝나잖아 이렇게. 네. 그런 걸 배워야 돼. 이제 그리고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소소밀밀의 그것을 적용해서 이응과 미응은 아주 그 안에 흰 부분, 흰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얀 미음을 아주 작게, 뭐 바늘구멍만큼 이렇게 작게 해서 꽉 차게, 그래서 그렇게 했고, 피읍 같은 경우는 안에 흰 부분을 열어줘서 그 소밀의 관계를 적용을 했고요. 또 특징적으로 모음 이에서의 점, 모음 아의 점을 하나는 저기 위에다가 라 같은 거 위에다가 하나 달고 밑에 첫 번째 나는 여기 밑에다 달고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뭔가 위 아래로 자유스럽게 찍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문도 많이 쓰시고 아주 저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 한문 많이 안 썼어요. 근데 내가 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찾아갔었거든요. 가서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게 고민스럽다. 그리고 대통령 사까지 받고 저렇게 썼는데 교과서 같은 거 이걸 일종 그 책 그걸 가르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고민스럽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설명했는데 자기가 한문이 이렇게 빈약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글씨를 1978년 낙관 글씨가 아주 파격적으로 한자도 그렇고 한자 없는데? 서희환 환. 네. 그리고 자음을 이렇게 빛으로 피어 밝은 날 되어지다. 빛으로 로가 첫 획을 첫 필액을 그렇게 또 쓰셨네요. 개성인가요? 몰라요. 진짜 특이하다. 처음에 글씨를 못 쓰고 막 이렇게 할 때 쓰고 싶은 욕망만 있을 때 예술의 전당에서 이 선생님 전시를 봤어요. 근데 글씨가 볼 줄 모르니까 그랬지.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저한테는 지금 세 군데인가 이렇게 그 옵션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와요. 이렇게 카탈로그가.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문화재청 거기에 있으면서 그게 몇 번 이렇게 그 작품을 사야지 되는 경우가 있었어. 이렇게 그 고군박물관이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걸 항상 보내줘.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그럼 안 볼 수가 없어 보거든요. 근데 그 값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저기에서 보면은 편보가 제일 비싸. 그 옵션 그 매매 가격이 일종 여처보다 비싸. 이미경 이철보다 당연히 더 비싸.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것은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끝에 이런 말을 했는데 국화문 혼용 사회작품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던,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철경. 이철경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 이쪽에 경품 같은 거 있잖아. 네. 제목한 거 아니. 모르고 있어. 난 이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뒤에 와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제일 늦게 한 거야 순서로. 보내줄 때 그렇게 보내줄 줄 몰랐지만 내가 거기 그 순서 이렇게 한 것도 내 나름대로는 의미 있어가지고 순서를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 얼른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얼른 하세요. 우리 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제일 전공이잖아. 제일 전공인데 말을 못해? 감히. 내가 처음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저는 뭐 중국 가기 갈 때 전까지만 해도 서해를 굉장히 그 높게 보고 아무튼 뭐 해가지고 할 때 막 손도 닦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작품 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생각 또 내가 공부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그 갔다 와서 내가 그 좀 이렇게 그 가르치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거는 나를 갖다가 허물었어. 그래가지고서 내 작품 항상 이렇게 먼저 걸어놓고 얘기 좀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되게 하다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내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 그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알고 있어야지 자기가 나갈 바도 생기고 뭐가 좋은 점, 나쁜 점을 알고 저렇게 해서 나가고 있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눈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막 그냥 별 얘기도 다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 그 눈들이 많이 좋아진 거라고. 근데 지금 이철경 따놓으니까 전부 다 찔려가지고서 아무 소리도 못한다? 웃기지도 않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야. 윤희경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철경 선생님 두 분이서 이렇게 한글 붓글씨 획을 커다랗게 그으신 분인데 글씨에 뭐 이렇게만 보고 썼으니까 베끼다시피 썼으니까 또 어쩌라 그래도 이걸 얘기하라니까. 베끼다시피 저희 그러니까 그걸 다 좋은데 이거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아까 앞에 거는 다 김충현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거는 왜 말 못해? 이분 글씨는 생김도 그러시지만 이렇게 앞에 가다가 머무르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고 막 이렇게 전진하는 분, 남자분 같아요. 글씨도 그렇게 보이고 이미영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선생님은 남성다운 글씨예요. 맞아. 좀 그렇지. 두 분 다 정말 정확한 교과서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먼저 매우 정갈하다, 곱다, 그래서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겼어요. 아, 좋아요. 역시 이분들이 한글 서예를 뭐라 그럴까 맨 먼저는 아니겠지만 궁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또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분들답게 아주 궁체에 충실하게 써서 썼어요. 그래서 뭐 피력이 어떻다는 등 이것은 뭐 다 군더더기에 불과하고요.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쓴 것만은 아주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를 요즘 생활에 살면서 컴퓨터 세대에 살면서 이런 글씨가 과연 어떤 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예술적인 값어치가 과연 다른 앞에서 보았던 누구야 김기승이나 또는 일종이나 여초 선생 이런 분들처럼 예술적인 그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물 선생님이 궁체래도 궁체의 정자, 고문 정자, 바늘림, 뭐 흘림, 뭐 현대 그 정자, 흘림 그런 여러
여러 채로 쓰셨는데요. 어느 채라도 다 정리가 된 듯하고 보기에 무리가 안 가고 단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경 선생님 글씨를 보면 굉장히 글씨가 튼튼하고 이렇게 궁체지만 그 이미경 선생님하고 조금 틀린 점이 이미경 선생님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이철경 선생님은 여성스러움에서 조금 더 남성스러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랬고 글씨는 너무 뭐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잘 쓰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 후대 양성하시는데 학교마다 다 보급하신 분이 이철경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도 들고 이 글씨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그 아름다움을 좀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집에 갔는데 선생님 이철경 선생님 집에 갔는데 그 2층 올라가는 거기에 국전지예요. 저 국전지에 홍미인곡을 썼는데 너무 잘 써서 제가 다 이렇게 누렇게 됐어요. 막 다 떨어졌는데 저 거기 서가지고 한참 머물면서 그거 다 정말 보고 왔는데 지금 이 글씨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작품은 선생님 정말 우리가 보통 하면은 병풍 짝수로 하잖아요. 진짜 여기는 이거 홀수로 이렇게 하셨네요. 이 선생님이니까 정말 할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병풍할 때 보통 색깔 이렇게 안 쓰거든요. 보통 하얀 걸로 많이 하는데 또 우리한테 새로운 거를 많이 보여주신 그런 선생님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다 써놨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써오셨어요. 그거 안 읽어봤다는 얘기네. 아니요 여기.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습게 보는 거죠. 뭐. 아 그건 아닌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 말은 이상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지. 거기 다 내가 지금 한 말 다 네.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내가 봐야지 되는. 색깔이 진짜 이쁘죠. 내가 한 거가 해답은 아니지만 네. 지금 여러분이 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먼저 간 페트라이트를 가면 뒤에 따라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고 나를 추월할 수도 있잖아. 지금 이 글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가 전부 다 여러분이 극찬할 정도로 잘 썼다고 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글씨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왜 쓰냐고.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이미경 선생님과 이철경 선생님에서 끝났다고 봐야. 그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네. 새로운 되지. 그러고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같이 하다못해 평부 같은 그런 조형감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저기도 할 수 여러 가지가 많고 아까 원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왜 거기서 아직까지 헤매지 못하고 더 이상 한글은 못 나오고 하면서 그것만 늘고 그것만 오로지 서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갑니다. 그게 숭고하잖아. 아까 옛날에 내가 왜 고양선 순도 99.9라고 그랬었잖아. 그런 거 쓰면 쓸수록 안 돼. 그건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그거는 그때 선생님의 서어 보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바탕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조형과 이런 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수업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